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가 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상임위원 6명이 공동 발의한 점을 감안하면 예상 밖의 결과입니다. 단기 고수익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조직폭력배 등 일당 5명이 붙잡혔습니다. 처음에는 수익금을 잘 나눠주다 나중에는 돈을 돌려주지 않는 수법인데 피해자만 50명이 넘습니다. 충주호와 악어섬의 풍광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악어봉 탐방로가 전면 개방됐습니다. 불법 산행이 이어지던 악어봉을 이제 공식적으로 오를 수 있게 됐습니다. 농업에 대한 청년 세대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청년농부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작물을 직접 재배하고 판매까지 경험해보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제천 화재 참사 7주기를 앞두고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로 마련된 사망자 지원 조례가 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동이 걸렸습니다. 해당 상임위 위원 7명 가운데 6명이 공동 발의해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뒤늦게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2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제천 화재 참사. 당시 충청북도는 유족들에게 75억 원 상당의 위로금 지급 계획을 세웠지만 유족들이 소방의 구조 활동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충북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무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월 김영환 지사가 유족 대표를 만나 공식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도의회에서도 유가족 지원 조례안이 발의돼 금전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가 제천시 하소동 화재 사고 사망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표결에 들어갔고 찬성 3명, 반대 기권 각각 2명으로 부결됐습니다. 당초 상임위 전체 의원 7명 가운데 6명이 이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는 걸 감안하면 예상 밖의 결과입니다. 이유는 뒤늦게 불거진 형평성과 적정성 논란 때문입니다. 전례도 없었고 이것이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재난 재사고에 있어서 잘못된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그런 고민을 안 해보셨나요?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같은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던 제천시 의회 조례 제정도 일단 중단됐습니다. 한편 오늘 열린 충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충청북도와 충북교육청에 2차 추경 예산안이 확정됐습니다. 상임위에서 대거 삭감됐던 김영환 지사 역점 사업 대부분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충북형 농촌 공간 활용 부지 매입과 도청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의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반면 학생들의 스마트 기기 보급을 위해 편성한 113억 원의 예산을 포함해 충북교육청 7가지 주요 사업비는 최종 삭감됐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단기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받아 처음에는 수익금을 잘 나눠주다가 나중에는 돈을 돌려주지 않는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조직폭력배 등 일당 5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만 50명이 넘고 투자받은 금액만 18억 원에 달했는데 경찰은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경찰이 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라고 적힌 방에 들어가서도 이것저것 살펴봅니다. 카지노 환전투자 사업을 명목으로 사기친 일당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선 겁니다. 조직폭력배인 40대 남성과 또래 지인 2명은 노인들을 상대로 사업에 투자하면 매일 2%의 수익금을 주고 3개월 뒤에는 원금도 돌려준다고 현혹했습니다. 초기에 투자한 60대 여성 2명을 시작으로 이런 소문이 주위에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회원이 51명까지 늘어났고 투자받은 금액도 18억 원에 달했습니다. 60대 여성 2명은 이후 모집책으로 활동하면서 신규 투자자를 소개하면 투자금의 10%를 소개비로 받았습니다. 적게는 200만 원부터 많게는 1억 5천만 원까지 이들을 믿고 맡겼는데 대부분 10번에서 20번 정도만 수익금을 받았고 나머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안 보험에서 이제 나와서 그거 아파트 들어가려고 보증금 그건 이제 해놓은 거거든요. 이자라도 조금 받아서 이제 생활이라도 해 그래가지고. 서울 강남
청주 오송에 제법 그럴듯한 사무실을 차려놓고 정장을 입고 다니면서 신뢰를 쌓았습니다. 투자 사기나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 범죄는 누구나 당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원금 보장이라든지 단기간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투자를 권유받으시면 반드시 사업 실체를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이들은 사기친 금액을 온라인 도박 등으로 탕진했는데 경찰은 범행을 공모한 5명 중 3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충주호와 악어섬의 풍광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악어봉 탐방로가 오늘 전면 개방됐습니다. 불법 산행이 이어지던 악어봉을 이제 공식적으로 오를 수 있는 길이 열린 건데요. 긴 기다림 끝에 마주한 악어봉 탐방로를 안정환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지난 2012년 충주의 한 사진작가에 의해 전국에 알려진 악어봉. 이후 수많은 탐방객들이 찾았지만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출입이 금지됐던 탓에 불법 산행이 반복되기 일쑤였습니다. 정식 탐방로에 대한 요구가 이어진 지 12년. 드디어 악어봉 탐방로가 전면 개방됐습니다. 출발 지점은 충주시 살미면에 설치한 악어봉 육교입니다. 이전에는 탐방객들이 왕복 2차선 도로로 위험천만하게 지나야 했지만 이제는 안전하게 육교를 통해 건널 수 있습니다. 가파른 경사면은 데크 계단을 따라 오르고 자연지형을 살린 산길도 걷다 보면 어느새 악어봉 전망대에 도착합니다. 탐방로를 따라 900m 길을 걸어 올라오면 충주호 위로 수십 마리의 악어떼가 떠있는 절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런 절경을 한국에서 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놀랍고 그리고 오늘 또 마침 또 개방한 첫날이라고 하니까 정말 행운인 것 같아요. 하지만 악어봉을 일반에 개방하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월악산 국립공원에 법정 탐방로를 만들기 위해선 환경부를 설득해야 했고 육교 시공사 변경과 토지 보상 등 해결 과제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탐방로 개설에 소요된 예산은 15억 원. 충주시는 올해 말까지 육교에 악어 조형물을 설치하고 악어봉 탐방로와 연계한 관광 인프라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리 충주시에서는 새로운 체험관광센터와 연계하여 충주 시티 투어 프로그램을 악어봉에 추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탐방객이 몰릴 수 있는 만큼 안전 산행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등산화를 신으셔가지고 미끄러움을 예방하시는 것이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그 산 정상까지 물을 구하실 수가 없으니까 식수를 충분히 확보 후에 긴 기다림 끝에 마주한 악어봉 탐방로가 충주 관광을 견인할 또 하나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기후 변화가 심해지면서 식량 자원을 지키는 농업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지만 우리 농업 농촌은 극심한 고령화로 활력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우선은 농업에 대한 청년 세대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게 첫걸음일 텐데요. 이 대학생들이 작물을 직접 재배하고 판매까지 경험해보는 뜻깊은 프로젝트가 펼쳐졌습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대학 교정에 옥수수 장터가 섰습니다. 학생들이 폭염도 잊은 채 판매에 열을 올립니다. 15브릭스에서 18브릭스 정도 돼요. 그래서 이게 진짜 생으로 먹어도 진짜 당도가 찰옥수수에 비해서 말도 안 되게 엄청 달기 때문에 진짜 맛있는 옥수수예요. 장터에 나온 초당 옥수수는 충북대 농대 부속농지에서 학생들이 직접 재배한 것입니다. 마지막 과제는 옥수수를 판매하는 것. 옥수수를 보기 좋게, 먹기 좋게 상품화한 학생들은 초당 옥수수 3,500개를 1시간 만에 완판했습니다. 새로운 품종을 저희가 직접 이제 만들고 다른 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가지고 육종이라는 거에 재미를 붙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도 교수는 그 자신이 오랜 연구 끝에 초당 옥수수 국산 신품종을 개발한 육종가이자 농업 스타트업 대표로 청년 농부를 꿈꾸는 학생들의 롤 모델이 됐습니다.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질문들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런 것도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들도 들었고 애들이 그래서 농업 이제 그 작물을 재배하는 거에 대한 완전 기초부터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찾아보고 했던 것 같습니다. 몸으로 부딪히며 농업을 배우는 이번 프로젝트는 국내 한 기업의 사회공헌팀이 기획하고 뒷받침했습니다.
단순 농업만 하고 재배만 하고 수확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홍보를 하고 마케팅까지 이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진짜 청년 농부가 완성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느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폭염만큼이나 판매 열기로 뜨거웠던 옥수수 장터가 대학 캠퍼스에 우리 농업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CJB 조상우입니다. 충남 아산시가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아산에는 경찰대학 등 다양한 경찰 관련 교육시설과 함께 경찰병원 건립도 추진 중에 있는 만큼 제2중앙경찰학교까지 유치해 이참에 경찰 특화도시 건설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TJB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청은 최근 충주 중앙경찰학교의 열악한 교육시설 확충과 낙후된 환경 개선을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후보지를 공모했습니다. 경찰 특화 도시를 표방하는 아산시는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현재 아산시 초사동에는 경찰대학을 비롯해 경찰인재개발원, 수사연수원 등 경찰 교육시설이 들어서 있습니다. 올해 들어 대통령 공약 사업이었던 경찰병원도 건립이 확정돼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경찰 학교까지 들어서면 각 교육기관의 역량을 한데 모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제2경찰학교는 연간 5천여 명을 수용하고 강의동과 생활실, 훈련장 등의 시설이 들어설 예정으로 18만여 제곱미터의 부지가 필요한데 이미 경찰인재개발원 주변에 100만 제곱미터의 여유 부지가 있고 향후 확장도 가능합니다. 특히 경찰병원 건립을 계기로 미니 신도시인 경찰 종합타운이 주변에 건설될 예정으로 주거시설과 다양한 생활 편의 시설이 들어서는 만큼 교육생이나 교수, 직원들에게 뛰어난 정주 여건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호수 정원과 산림을 갖추고 있는 최적의 교육 환경, 정숙성, 또 광활한 면적, 또 다양한 기관이 함께하는 이런 정주 환경이 최적의 교육기관의 입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아산시는 KTX와 수도권 전철, 고속도로 등 전국 각지에서 접근이 용이한 교통 편의성까지 갖췄습니다. 현재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전에는 아산을 비롯해 홍성과 대안 등 충남만 6곳, 전국적으로 48개 지자체가 뛰어들었는데 이달 중으로 1차 평가를 통해 3개 후보지가 선정됩니다.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한 만큼 지역사회는 물론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경찰 특화 도시를 꿈꾸는 아산시가 경찰병원에 이어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에도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청주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들의 추석 휴무일이 지난해보다 하루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이 입주기업 94곳을 조사한 결과 올 추석 평균 휴무 기간은 5일로 지난해 추석 연휴보다 0.9일 감소했습니다. 휴무를 실시하는 업체는 67곳으로 전체의 71.3%를 차지했으며 휴무일은 5일이 50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편 올 추석 상여금 지급 비율은 50%, 선물 지급 비율은 71.4%로 각각 조사됐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2025학년도 수능 응시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충북에서 12,658명이 지원해 전년보다 438명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증가 인원 가운데는 재학생이 318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졸업생은 56명 늘어 당초 예상보다 증가 인원이 많지 않았습니다. 수학 영역에서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수험생은 전년보다 357명 증가했지만 미적분은 증가 인원이 33명에 그쳤습니다. 충북 지역 주택시장 매매 거래가 증가하고 인허가 물량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7월 충북의 주택 매매 거래는 2,401건으로 전달보다 19% 증가했습니다. 같은 달 충북의 주택 인허가 물량도 742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8.8% 증가했습니다. 올 들어 7월까지 충북의 주택 인허가는 8,299가구로 지난해 같은
같은 기간보다 47% 늘었습니다. 한편 7월 말 기준 충북의 미분양 주택은 3,078가구로 전달보다 6.4%인 212가구가 줄었습니다. 단양군 보건의료원이 추석 연휴 기간 내내 24시간 응급진료를 실시합니다. 단양군은 연휴 기간 내내 보건의료원에 응급의료 인력을 배치해 응급 상황에 대처하고 당직 의원과 당직 약국도 지정해 지역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군민 불편 종합신고센터를 가동해 긴급 상황과 민원에 즉시 대응할 계획입니다. 2024 충북 대학생 채용 박람회가 한국교통대 체육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충북도 내 바이오에스, 배터리, 반도체 분야 22개 기업이 참여해 현장에서 학생들을 면접하고 선발했습니다. 도내 14개 대학의 졸업 예정자와 대학원생 등 300여 명이 행사에 참여해 채용 경험을 쌓았습니다. 충주시 연수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맞아 사랑의 명절 음식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주민들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명절 음식을 만들어 지역 저소득 가구 250세대에 전달했습니다. 연수동 주민자치위원회는 3년째 사랑의 명절 음식 나눔 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